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인 종목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도노 리포트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42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인 종목들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샵 0082 문자 보내주신다면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상담받으실 수 있고 유튜브 채널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매수가, 평단, 비중 이렇게 올려주신다면 또 한번 여러분들의 종목들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되게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래도 시장이 큰 폭으로 빠지지도 않았고 괜찮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박스권 안에서 2,900과 3,050포인트 안에서의 증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역헤드앤 숄더 흐름이 한번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우측가 요 구간에서 지금 반등 흐름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3,050포인트를 좀 넘어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아무래도 기존의 주주분들 중에서 비중을 좀 크게 가지신 분들은 이런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서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20일 이평선이 노란색 선인데요. 지금 조금 두껍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2평선이 지금 주가가 20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이렇게 방향을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괜찮은 증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어찌됐든 3,050포인트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 가격대를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와야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흐름이 굉장히 괜찮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가 만도라든지 자동차 관련 대형주들도 흐름이 좋고 LG전자도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전자 섹터는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한동안 계속해서 실적이 호조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하는 흐름 1분기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금리 인상이 5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그때 가서 좀 급락을 시장이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준비를 하자. 한 3월달, 4월달쯤은 좀 준비를 하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음 코너에서 오늘장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코너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 자, 오늘 키워드는 로봇과 치료제,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전기 충전,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렇다 할 뭐 주도 섹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전기전자 섹터가 시장 상승하게 되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기전자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가는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제약바이오들이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을 쭉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이제 박스권 안에서 시장이 뭐 큰 폭으로 변동성이 없는 이런 시장에서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뭐 그동안에 삼성전자에서 뭐 로봇 관련된 신사업 진행하면서 한 240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에브리봇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요 로봇 사업부와 가정용 서비스 로봇 개발을 했다, 뭐 개발을 진행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퍼스텍도 마찬가지죠. 퍼스텍도 보면 오늘 뭐 삼성과 로봇 관련된 사업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로봇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 지금 기존에 유진 로봇이 대장이었죠. 유진 로봇이 일단 대장으로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신고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시세가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좀 강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유진 로봇이 일단 시세상은 대장주인데 거래 대금 순으로 보게 되면 일단 로보티즈 역시 굉장히 거의 대장급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신고가 52주 신고가죠. 저항 구간인 21,000원짜리를 딱 시가부터 돌파시켜 주면서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로보라든지 지금 뭐 이렇게 저항자리 돌파하는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삼익 THK라든지 뭐 다양하게 좀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도 보면 뭐 굉장히 강하게 가는 종목들 있고 조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테마들이 이렇게 이제 딱히 지금 뭔가 강한 테마, 뭐 리비안 테마, NFT 요렇게 이제 좀 돌다가 최근에 이제 로봇 테마로 매기가 쏠리면서 요 스마트 팩토리까지 해서 다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테마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단기적으로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테마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테마들의 순환매가 돌면서 대장주들이 조금 쉬어갈 때 오늘처럼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아니면 퍼스텍 같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 돌면서 또 급등을 하고 이런 키 맞추기를 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그렇다면 이제 뭐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주를 공략해야 되냐 그것보다는 저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 대장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셔가지고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단기적인 조정이라는 거는 상승 추세,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일단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의 눌림이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참고해 두시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키워드들 중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애플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한번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전부터 이제 자율주행들이 조금씩 이제 계속 움직임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 뭐 애플카 수혜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은 현재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픽셀 플러스 이건 뭐 로봇주로 들어가야겠죠. 칩셋 미디어도 지금 보면 신고가 흐름으로 굉장히 좀 잘 가고 있고 기존에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던 뭐 그런 자율주행 테마들인 라닉스라든지 아니면 모트렉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은 시세가 지금 그렇게 뭐 강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를 이렇게 보고 오늘은 이쪽 테마가 가고 이쪽 테마가 가고 이쪽 테마들이 가는구나라는 부분들을 거래대금으로 확인을 하셨다면 그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테마들 내에서도 가장 강한 뭐 인포뱅크라든지 칩셋 미디어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시면 시세가 나올 때도 좀 더 강하고 시원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두시고요. 오늘 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부분들 현대자동차에서 한국 충전소 쪽으로 이제 이렇게 위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도 좀 괜찮은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보면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 좀 최근에 급등세 타다가 윗꼬리 달고 저항 구간에서 이렇게 좀 밀려 있는 상황이고, 알티캐스트 바닥권에서 이제 싹 돌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모센스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행 중에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여전히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유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로보테마,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치료제를 빼먹었었네요. 치료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긴 한데, 요 치료제 관련주들, 그러니까 오늘 보면 화이자 관련해서 긴급 승인 이야기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대부분 다 올라줬습니다. KPX 생명과학이 일단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이 화이자 관련 한국 화이자의 부사장이 이제 회사에 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엮여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관련주들 지금 계속해서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 테마는 제가 봤을 때 생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미 요 부분에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차례 정도 반짝하고 나면 뭐 조정이 나올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테마를 공략할 때는 항상 이 재료가 얼마나 지속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놓고 먼 미래를 보는 그런 테마라고 한다라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한 차례 고가권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꺾이는 시점에서는 조정 이후에 또 다른 시세를 내줄 때까지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로봇, 치료제,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 충전까지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런 테마들 위주로 좀 강한 흐름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테마들 내에서의 대장급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전략을 한번 짜서 공략을 하신다라면, 처음이신 분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내가 단기 매매는 좀 서툴고 걱정되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신다면, 그 위험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비중을 갖다 좀 줄여서 연습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의 주신다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코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로 이주연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QR코드 카메라를 이렇게 비추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나올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고민이신 종목들 뭐 연락 주신다면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데, 02-3153-2642로 전화 주신다면 저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고민인 종목들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샵 0082로 문자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라든지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문자 찍으셔가지고 보내시면요. 여러분들 무료로 한 일주일 정도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뭐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지금 보내시면 아마 방송 끝날 때쯤에 추첨을 통해서 5분 선별을 해서 내일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함께 한번 해보시고 싶다, 무료 체험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종목 SOS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상담이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24만 원의 비중이 10%신데, 아이고, 요게 지금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에서 오늘 저점을 좀 깨고 내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네요. 일단 기준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요런 이제 저점 구간이 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중바닥 형성해주고 좀 저점 구간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줬던 가격대인데 21만 6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21만 7천 원, 6천 원, 뭐 그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빠진 데는 어제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화이자 관련된 치료제 승인이 나오는 이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내년쯤 해서 요 백신 관련된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 물론 제 생각에 뭐 백신을 우리가 지금 3차 맞고 4차 맞고 5차 맞고 막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슈화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화이자 치료제 승인이 낮다라는 부분들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많이 밀렸고요. 그리고 오늘 백신 위탁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서 이제 계약이 종료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아마 좀 주가를 내린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계약 종료되는 부분은 다들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화이자의 치료제 긴급 승인된 부분들이 주가를 조금 내리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24만 원이시면 뭐 손실폭이 한 6% 되는데 요게 지금 뭐 앞에 이제 앞으로 나올 그 백신을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보유 중이시다라고 하시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지지를 받아줬던 이런 구간들을 이탈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이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고 지금 더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N자 하락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두시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손절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15만 원까지 이제 밀리게 되면 그때 뭐 손절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21만 7천 원이라는 가격대는 손절가로 딱 잡아두시고요. 이 가격 이탈한다라고 하면 정리했다가 추후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좀 더 내려오면 싸게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전기전자 섹터 강하기 때문에 그런 섹터 내의 종목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분산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문자 상담인데요. 원티드랩이네요. 원티드랩. 좀 오랜만에 듣는 종목인데 원티드랩 37,600원에 비중이 한 15% 되네요. 37,600원이면 보자. 한 요 정도 21선 부근이었네요. 자,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상승 흐름도 좀 타고 있었고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보시고 21선 눌림이다 생각하고 이제 매수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구간을 이제 매수하셨다면 손절도 굉장히 좀 짧게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략 자리였는데 요걸 왜 계속 끌고 오셨나 몰라요. 요 구간이 이탈하는 시점에서 정리를 해버리시던지 아니면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날 11월 26일 날 좀 정리를 하셨어도 참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600원까지 37,600원까지 반등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흐름이고요. 37,600원. 일단 뭐 요번에 이제 조정기 이렇게 이제 거쳤는데 이중바닥 형성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지금 21선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20선이에요. 그래서 일봉상의 이 20선을 돌파 못하고 지금 계속 눌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돌파를 못하고 계속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 가격대, 그러니까 이평선을 이렇게 뚫어내 주게 되면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이렇게 뚫어내주게 되면 제 생각에는 뭐 반등하는 흐름,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 있어 보이니까 일단은 손절가 39,9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이 손절가만 이탈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보유 관점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딱히 고점권에서 거래가 크게 터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뭐 한 4만 원에서 4만 2천 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차적으로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 37,500원 정도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구간만 다시 한번 잘 뚫어내 준다라고 하면 한 4만 원에서 4만 2천 원까지는 좀 무난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니까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큰 리스크 없이 복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인데 전화 연결이네요.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라운 CQ. 라운 시큐어. 네, 라운 시큐어. 비중과 평단 어떻게 되세요? 네, 4,500원에 4,500원. 15%? 40%예요. 40%요? 네, 아이고, 비중이 좀 높으시네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아니, 제법 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가을쯤에 이래 매수하셨다가 매수가 한번 왔는데 못 파셨다, 그죠? 네, 요거는 선생님 왜 매수하시게 되셨어요? 그 보안주가 뭐 앞으로 뭐 괜찮다 이래가지고. 누가요? 주위에서. 지인분들이요? 예, 예. 보안주가 괜찮다. 보안주가 저도 뭐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이제 뭐 디지털화 모든 게 이제 다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제 로봇도 뭐 나오게 되고 인공지능 이렇게 되고 하면 뭐 자동화 네. 되었을 때 보안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조금 빨리 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뭐한 차례 이렇게 시장이 좀 반영이 되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어찌됐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보안주들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선생님께서 얼마나 이제 기다리실 수 있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네. 선생님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중기, 너무 장기까지는 좀 지루한 것 같고. 너무 장기는 힘들 것 같고. 예, 자, 그러면 선생님 탈출하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일단 지금 보면 라운 시큐어가 이렇게 이제 뭐 한 차례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가 아래로 지금 쭉 내려오는 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내려왔다가 보면 3,500원 저점 잡고 이렇게 시세를 한번 줬어요. 저항까지 한 4,500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죠? 예, 예. 올라왔는데 요 지금 이 저항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네. 위로 간다라고 보는 흐름이 아니라 기술적인 네. 반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냐 하면 요게 이제 조정 나오고 요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줄 때입니다. 그리고 4,500원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지 트렌드라는 이런 추세가 만들어져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뭐 선생님 손절은 가능하시겠어요 혹시? 손절도 할 입장 되면 해요. 손절도 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한 네. 22% 정도 손절 될 것 같은데 하면 22%에 사지. 좀 너무 크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절하기가. 제 생각에는 요 구간은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요번에 네. 좀 돌려주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네. 손절가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예. 3,500원입니다. 3,500원 이탈하면 손절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네, 3,500원이요. 예. 요까지 뭐 예. 내려와 가지고 다시 뭐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쌍바닥 같이 만들어 놓고 위로 예. 돌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만들어진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위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까지 안 내려와주고 그 안에 뭐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하면 뭐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더 내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 가격대는 일단 깨면 안 된다. 그 가격이 3,500원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고 3,500원 가격대를 깨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깨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제 요 내리막길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 되면 뭐 한 3,250원까지도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두시고요. 예. 어쨌든 요 구간만 안 깨지면 제 생각에는 4,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러면 그때 선생님 비중 40%는 좀 많으시니까 네. 올라오면 한 20% 일단 정리해 놓고 뭐 본주만 올라가도 뭐 괜찮습니다. 예, 뭐 그렇게 뭐 요 3,500원만 안 깨지면 한번 그런 흐름은 나올 수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좀 기다려 보시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내년 초나 뭐 상반기 안에 이래 한번 올라와 주면 예. 요 지금 횡보한 구간이잖아요. 요 위에 앞에 보면 요런 구간이 예. 요 매물대 많거든요. 네. 요거 한 번에 막 이렇게 돌파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거예요. 네. 그럼 요번에 올라갈 때도 바로 돌파는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한 4,500원 돌파하고 조금 또 내려왔다가 요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 매수가 위로 4,500원 위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는 네. 비중을 갖다가 좀 뭐 10% 정도만 남기고 좀 정리해 놨다가 예. 예, 뭐 다시- 다 정리할 예정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가 이제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그때 상황 봐가지고 추가 예. 매수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네, 선생님 성공 예,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이제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이 전화 연결이네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시네요.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3기. 3기. 3기, 예, 꼭 상담 받고 싶었어요. 아, 네, 3기 어떻게 뭐 비중이랑 평단 어떻게 되십니까? 6,600원에요. 15%. 평단 많이 높으시네요. 6,600원이면 거의 꼭대기에 계신데? 네, 제가 9월 15일 날 샀어요. 9월 15일 날. 아이고. 네. 이거 선생님 그때 왜 사시게 되셨어요? 방송 보고 샀어요. 방송 보고 네. 이거를 여기서 추천하시는 분이 있던가요? 아니요, 저쪽에 어디더라? 그 전에 왜 저쪽, 어디더라? MTN? 아, 네. 다른 방송국에서 네, 그렇게만 예, 얘기해 그 주시면 방송 됩니다. 보면서 그때 막 올라가고 할 때 예. 자동차밖에 볼 게 없다. 반도체는 막 하락 추세니까 눈도 돌리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네. 그래서 샀거든요. 네. 9월 달에 반도체를 사 모으셨으면 지금 한참 수익이실 텐데. 그죠? 아, 반도체는 지금 한 1년 2개월 정도 된 거 있어요. 아, 그것도 가지고 계시구나. 예. 삼성전자는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3기는 이제 예전에 사명이 아마 이게 3기 오토모티브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 사명이 이제 변경된 건데, 선생님, 요거 어떻게, 제 방송을 좀 일찍 보셨으면 제가 요거 예전에 보시면 8월 17일 날에 이제 무료 강연회, 온라인 강연회 할 때 요거를 갖다가 시장 한참 안 좋을 때 선물로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일단은 선생님 뭐 회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저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처음으로 이제 네네. 작년 10월 달부터 주식을 사서 아, 예, 사놓기만 하고 이제 2월 달부터 저도 조금씩 샀다 팔았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잘 몰라요. 선생님 공부하셔야 돼요. 주식 공부? 시장이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진짜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은 좀 하셔야 되는데 뭐 기업 가치 분석이라든지 차트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만 선생님이 조금만 아셔도 뭐 이렇게 이제 좀 대응을 안 하고 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꼭 공부를 하시고요. 뭐 네. 어렵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와셔가지고 문의를 주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 3기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관련된 뭐 종목이고 네. 대주주 지분 뭐 32% 정도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네. 수소차 쪽으로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이제 네.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경량화, 뭐 샤시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뭐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일단 올해 보시면 3분기까지 작년에 이제 적자였는데 82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지금 네네, 지금요. 네, 그래서 실적은 일단 흑자로 전환을 했고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8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정말 싼 주식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좀 그래도 미래 성장성이 있는 그런 섹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자동차 특히나 이런 뭐 전기차 관련된 차량 경량화된 부분들은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이렇게 조정이 좀 크게 내려와가지고 4,000원대에서 일단 저점 잡고 방향을 갖다 위로 지금 살살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흐름이 요 구간만 딱 지금 12월 달에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그림이.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 매수하신 시점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은 이제는 좀 끝나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지금 보면 어저께 정도의 거래량이 좀 한번 크게 나와줬잖아요. 예, 5,000원, 5,010원까지. 네, 그러면서 시세도 한번 나와줬고, 그래서 요 구간, 그러니까 요 저점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4,3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흐름대로 단기적인 흐름이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이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선생님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를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요게 제가 진짜- 그러면은 네네. 손실을 보더라도 음. 어느 시점까지 올라가면 팔으면 좋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신기한 건데, 여기서부터 요만큼 빠졌잖아요. 예. 화면 보고 계세요, 혹시? 예, 엄청 빠졌죠. 네, 여기서 요 구간에서 요 구간 이렇게 빠졌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보면 요 하락폭의 한 중간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 폭을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반등 나온 게, 얼추 요 폭의 중간값 정도가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 요 폭을 생각하면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위치까지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저점을 깨지 않고 얘가 계속 올라가 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요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폭의 전체적인 이 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보고 여기에 중간값을 생각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5,000원, 5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5,500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앞에 한번 올라가다가 요 미끄러진 구간 보이시죠? 요 구간 동그라미 쳐놓은데. 예, 예. 요 혹시 화면에 요 보이세요? 예. 보여요. 5,250원짜리거든요. 요까지 올라오면 여기 저항을 한번 또 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줬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6,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거예요. 그런데 6,000원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몇 퍼센트가 올라야 되냐면 한 30% 가량 올라야 돼요. 130? 아니요, 30%. 아, 30%? 네, 30% 정도가 올라야지 6,000원 위로 올라오거든요, 주가가.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번 상하시면 1,800억이니까. 여보세요? 예, 예. 네네.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2,500억에서 3,000억 조금 안 되게 됩니다.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어차피 손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 회사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네. 지켜보시면서 분기마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네. 전기차 섹터고 경량화된 뭐 이런 부분이라면 실적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거는 저도 볼 줄 알아요. 그러면은 실적이 나쁠 때는 그럼 팔고 실적이 좋아지면 갖고 아니 실적이 좋아지면 팔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선생님이 이제 기도하셔야죠. 좋아지기를 계속. 기도? 예.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추가 매수 가능하세요 혹시? 어떻게? 추가 매수. 예. 예, 가능해요. 추가 매수 가능하시면 뭐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한번 잡아가지고 올라왔을 때 평단이 좀 낮출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한번 전략을 짜볼 수 있는데 아, 이거 빠져나와야지 되죠? 일단은 선생님 이 6,600원 가격은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뭐 지금 아직도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 안에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길게 보시면 이런 흐름 내에서의 뭐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뭐 이렇게 뭐 바로바로 가진 않겠지만 찌글찌글하면서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뭐 선생님 매수가도 올라올 수 있는데 문제는 결국 실적이다.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받쳐주는 흐름이 나와주던지 아니면 네. 전기 자동차 관련된 섹터로의 시장의 매수세가 확 쏠리던지 그렇게 해야지 3기가 한 번은 좀 강하게 치고 올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고 네. 선생님 5,900원 오면 정리해버리세요. 5,900원. 5,900원? 네, 5,900원 정도 6,000원 조금 안 되게 요 네네. 지금 제가 밴드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 구간이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구간이에요. 쉽게 돌파 아, 못할 예.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기다려 보시고 네네. 요 구간 오면 일단 좀 손실폭 줄여서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추가 매수 하신다라면 요 지금 제가 밑에 주황색 선 그어놨는데 네네. 요 부분까지 한번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고 가져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5,900원 선에서는 매도를 해라.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될 때는 선생님 네. 비중 15%니까 네네. 최소 15%는 해야 돼요. 네. 그러면 6,6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으니까 네네. 지금 가격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종가에 추가 매수를 한다 칩시다. 네. 그러면 선생님 평단이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한 5,750원 정도까지 내려올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면 뭐 수익을 좀 보고 파실 수도 있을 거고 손실을 안 보는 선에서 빠져나오실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예, 예. 아시겠죠? 네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네, 너무 답답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 여러분 02-3153에 2642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바로 가능하니까 연말에 기분 좋아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있지 마시고 궁금하신 종목들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로 비중과 평단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고요. 지금 돈워리 스탁이라고 샵 0082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다면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5분 무료로 저와 함께 장중에 매매 종목이라든지 궁금하신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체험권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샵 0082로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네요. 자, PI 첨단 소재 한동안 정말 잘 올라왔었던 종목인데 평단이 52,800원의 비중이 10%시네요. 뭐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400원 정도 빠져 있네요.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손실폭입니다. 자, 일단 뭐 PI 첨단 소재 지금 주가 우상향 흐름으로 쫙 잘 가다가 시장이 여름에 이제 부러지면서 이렇게 지금 하락폭이 크게 나와줬고 기술적인 반등도 한번 나와줬다가 저점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차트가 지저분하다라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앞서서 한번 저렇게 크게 올랐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지금 뭐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프리미엄을 얹어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실적은 대략 한 8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좀 적정 주가 수준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보다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내년도 실적이 올해 나오는 실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면 제 생각에는 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추정치는 매출 뭐 한 13에서 15% 정도 매년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한 그 정도 선에서 상승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손절 전략만 좀 잘 잡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요 국면만 놓고 보면요,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4,000원에 잡혀 있는 상황인데 하단으로 뭐 추세를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좀 되돌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하단 자리가 49,900원, 5만 원 살짝 이탈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상방으로 계속 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유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손절 요 정도 잡으시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뭐 손절하시게 되면 한 6% 정도 손절이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손절 잡고 위로는 뭐 한 10%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7,500원대에 저항이 있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돌파할지 돌파 못할지 그거는 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저항에서는 수익을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 또 저점 매수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IHQ. 매수 평단이 1,740원의 비중이 15%시네요. 1,740원의 비중이 15%, 대응 및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자, 글쎄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엔터주들이 한동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시점에서 같이 이제 올랐었습니다. OTT 관련 생태 만들어지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바닥권까지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좀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다가 지금 무너졌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뭐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저점 구간,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했던 그런 횡보했던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바닥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차트를 좀 큰 흐름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추세적인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IHQ 같은 경우는 큰 흐름상 내리막길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서 저점을 그러니까 잡아주고 돌려낼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심증은 지금 가격대 부근 1,400원대 부근 여기서 이제 위로 돌려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흐름까지도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락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계속 만들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추세적인 게 추세가 뭐냐면 이제 방향입니다.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인데 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지금까지는 계속 내리막길이었어요.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리막길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오르막길로 확실하게 전환이 된 이후에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매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요 종목은 언제 매수를 했어야 됐냐면 아싸리 2,000원 위에서 매수를 했었다면 확실하게 추세가 방향을 상방으로 돌린 이후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저점 구간을 이제 좀 싸게 매수를 하시려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테마나 섹터가 강한 테마가 있거나 강한 섹터가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주들 NFT 메타버스 해가지고 좀 많이 올랐어요. 관련 주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대장급들이 막 10배 올라가는 동안에 다른 게임주들 막 얼마 못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거나 뭐 갤럭시와 모니터리 같은 게 막 3, 4배 오르는 동안에 NFT 관련주들 후발주들은 얼마 못 올라가요. 항상 이 섹터나 테마 내에서의 물론 순환매가 돌면서 또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주들 소개해드리면서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 공략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가는 놈이 더 간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유소에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지금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라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심 종목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입니다. 섹터 내에 엔터주들이 SM이라든지 뭐 SMCNC라든지 뭐 이런 관련 주들이 좀 강하게 간다. 그 다음에 이런 드라마 콘텐츠 제작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를 강하게 낸다. 그러면 덱스터라든지 그런 종목들 대장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략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미 김이 다 빠진 상황에서 좀 공략을 했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노란 톡방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이런 거 매수 전에 물어보셔도 좋고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저점들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구간 살짝 이탈했는데 여기를 지켜주는 흐름이 지금 보면 며칠 사이에 좀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방향을 위로 돌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내리막길이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오르막길로 갈 수 있느냐? 1,550원을 일단은 돌파를 해줘야지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상승 트렌드를 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계속 내리막길이니까 요거는 일단 벗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벗겨내줘야 되고 저항 구간인 1,550원을 뚫어내 주게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으로 고점을 돌파해 준다라면 추세적인 관점에서 상승으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추가 매수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이라고 하네요. 자,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레고캠 바이오요. 레고캠 바이오. 이게 제가 전에 한번 수익 났었는데 안 팔아가지고 며칠 전에 JP모건 그 헬스케어가 비대면으로 됐잖아요. 그래갖고 장대음봉 맞았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수출 건이 나와가지고 네네. 이렇게 움직였는데 못 팔았거든요. 매도는 못 하셨고. 네. 보자. 그래도 선생님, 이거 언제 매수하셨죠? 전에 좀 됐어요. 저도 아. 이거 수익 좀 났었어요. 약간.
평단이 어떻게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네, 57,800원입니다. 57,800원. 비중은요? 네. 비중 20%. 10%요? 20%. 아, 20%? 네, 57,800원에 20%. 네. 아니 뭐 평단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네. 네, 일단 선생님 뭐 조만간 올라오지 않겠나 하는 흐름인데 아, 요 지금 요것도 이제 보면 요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네. 요렇게 이제 내려오는 흐름에서 위로 요렇게 이제 방향을 좀 돌려간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보면 최근에 요 한번 올라왔을 때 음. 요렇게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네네네. 바로 올라가 주면 좋은데. 그죠? 요 이유가 보면 앞에 요런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주가가 계속 보면 지금 요 구간에서의 박스권 흐름을 갖다 한동안 계속 이어갔잖아요. 예, 저번에도 거기를 못 넘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가격대 구간을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이런 구간 뭐 어디든지 간에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다가 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라올 때는 네네.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 네, 오늘. 지금 뭐 2,900 깰 때 요 한번 42,000원까지 내려오긴 했었는데 네. 저점을 잡고 이렇게 지금 올려주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요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면 요 추세 저항 자리도 아직은 못 벗겨냈네요. 그래서 아마 요거 벗겨내는 흐름으로 좀 가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57,800원, 58,000원 정도는 와야지 선생님이 그래도 나올 텐데 그죠? 자, 일단 기술 이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거기 저항선이네요. 예,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뭐 내년도 뭐 임상 관련해 갖고 이슈가 있기는 하니까 네. 그거 생각하면 조금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 좀 괜찮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일단은 선생님 제 생각에 요 가격대 지금 보면 요번에 쭉 밀렸다가 네. 반등이 확 나왔잖아요. 네네네. 요 저점 자리를 손절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얼마요? 57,000원. 5만, 얼마요? 57,000원이요. 57,000원이 지지선이라고요? 예. 여기를 네. 깨면 제 생각에는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위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요 박스권 흐름 때도 57,000원짜리를 좀 많이 지켜줬던 이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깨고 내려갔다가 돌파하면서 이 가격대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또 요번에 장대 음봉 나올 때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가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격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구간을 또 깨게 되면 그때는 사실 어디까지 이제 뭐 밀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요 가격을 57,000원을 선생님 딱 손절가 생각해 두시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이탈 안 할 것 같아요. 얘가 올라갈 놈이라면 네. 올라갈 종목이라면 5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뭐 짧게 눌림 주고 다시 한번 올리지 싶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럼 목표가는 얼마를 보면 될까요? 그게 참 어렵네요. 이게 뭐 실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자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1조 3천억이에요. 결코 싼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제약바이오 맞습니다. 뭐 좀 기술이 있다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 가격이니까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네.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요소 이제 좀 한 번 더 파동이 나온다 했을 때 한 요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65,000원, 64,000원. 65,000원, 64,000원이요? 네네. 그 정도 잡으면 좀 현실성 있는 가격대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도 저번에 거기를 보고서 안 팔았는데 61,000원 거기 살짝 건드리고 그냥 쭉 빠졌어요. 그죠. 요번에는 제 생각에 거래량 나온 거 보니까 네. 올라오면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 6만 한 4,000원부터 5,000원 사이가 네네. 저항이니까 네네. 그 뒤에 뚫고 가는 거는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선생님 아시겠죠? 아니, 그 정도도 감사하죠. 네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네네네. 해봅시다. 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성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요. 아,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네, 평단이 어떻게 되시죠? 한 30% 됩니다. 예? 비중은 30% 됩니다. 비중 30%. 매수가가 네. 어떻게 돼요? 매수가는 11,000원인데 선생님 그게 제가 비중이 원래 10%였는데 그게 예. 유상증약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권리를 사가지고 또 추가로 했어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비중이 30% 된 건데 이게 계속 내려가길래 걱정돼서 한번 상담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하, 이게 네, 왜 이렇게 내리나? 그죠? 네, 계속. 자, 일단 뭐 저기 합병 이슈가 있어가지고 앞에 이제 이렇게 크게 올랐던 부분이고, 네. 그거 이제 합병되면서 이제 재료 소멸로 이제 다 내려왔는데, 네. 감자하고 뭐 이게 유상증자 선생님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유상증자도 받으셨고, 유상증자 받으셔갖고 평단이 11,000원이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안 들어왔죠? 내일 들어와요. 네. 아, 내일 들어오시는구나. 네, 근데 걱정돼서. 내일 들어오면 일단 유증 할인 폭이 있으니까 사람들 매도세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내일 들어오는 거면 선생님 네, 이틀 전부터 팔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네. 좀. 그래서 떨어진 지금 것 같긴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선반영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실적적인 부분이 올해 한 3천억, 내년에 뭐 3,300원, 내후년에 3,500원이 끼니까 지금 뭐 영업이익 나오고 있는 거에 비하면 사실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네, 그래서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네. 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선생님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했다 하면 이제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네, 일단은 유상증자까지 받으신 거는 선생님이 이제 회사에 투자를 하신 거니까, 네, 그냥 제 생각에는 요게 이제 별도 재무제표로 본다 해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지 마시고 요대로 네. 한번 그냥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는 걸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장기 보유요? 예, 장기로 한번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네, 6,5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제 생각에 되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지금 최근에 최저점 있잖아요. 10월 달의 최저점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요 가격대를 지켜주는 선에서 만약에 거래가 좀 실리고 위로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와주는 그림이 나온다 하면 네, 이 고점에서부터 요 내려왔던 흐름을 갖다가 이제 위로 돌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제 생각에는 선생님 유상증자 받으시고 뭐 하게 되면 평단 위로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요. 10% 가지고 계시다 유상증자 받아서 30% 되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11,000원이었으면 평단 굉장히 낮아지실 거니까 요거는 네. 선생님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금리 인상 때문에 한 4월이나 5월쯤 되면 시장이 좀 안 좋기는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실적 장세로 돌입을 할 거거든요. 네, 실적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겁니다. 한마디로 조금 중대형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실적 대비 많이 저평가되어 있거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조정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제 요게 관건인데 그 구간만 제 생각에는 잘 버텨내시면 앞으로 뭐 한 2, 3년 정도는 시장이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선생님? 네네,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2015년 때도 그랬고 앞에 이제 네.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실적 장세로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출렁했다가 다시 갈 때는 굉장히 좀 크게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갔던 종목들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들, 많이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지금 시가총액이 5,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실적이 별도 재무제표로 보더라도 1,700억이에요. 그러면 시총이 한 1조 정도는 가야 되는 겁니다. 적정 주가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뭐 유증 받으시고 일단 뭐 평단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5% 내 손절이 아니면 굳이 하지 마시고요. 한번 좀 더 네. 지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속이 시원하네요. 예, 선생님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실 네. 겁니다. 팬입니다. 항상 보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 그 이벤트 진행 중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료 체험권 5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제 장중에 어떤 신규 종목 매매를 한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요. 이벤트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5분 추첨해서 진행할 테니까 문자 지금 이벤트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종목 상담했듯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주식 하시면서 힘든 부분들 언제든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설명 도와드릴 테니까 하단에 보이시는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 문의를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SK케미칼 17만 8천 원에 15%신데 17만 8천 원이면 보자, 한 8, 9, 10월 달에 횡보할 때 요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요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또 사셨나? 무상증자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SK케미칼도 이제 작년에 시세가 정말 대단하게 나왔던 종목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가권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고가권에서 박스를 만드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저는 안 좋아하는데 특히나 이렇게 많이 올라와 가지고 만드는 거 특히 우리가 이제 그 고점권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런 곳에서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상 이렇게 보더라도 요 이제 헤드앤숄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머리가 좀 더 나와야 되는데 변형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상승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 내려온 구간에서 반등 주고 다시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요거는 사실 14만 원 이탈하면 좀 손절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는 기업적인 내용을 보면 뭐 실적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 2,600억이고 올해 컨센서스 5,500억 잡혀 있는데 이게 3분기까지 2,600억인데 4분기 한 분기 만에 2,500억 달성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요 실적이 좀 많이 부풀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4분기 실적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이 4분기에 뭐 실적 몰아서 5천억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실적,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와 있는 실적을 보면 증가하는 추세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4분기쯤에 뭐 1,000억 이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하면 한 3,600억이나 4천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화학주들이 뭐 계속 안 좋았던 거 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요번에 시장 반등 나오면서 화학 섹터도 조금 반등이 나오는 매기가 좀 쏠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 장세로 돌입하게 되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만 좀 잘 지키셔가지고 17만 8천 원이면 제 생각에는 손절가 뭐 조금 더 올려서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대형주 실적 보고 들어가신 거라면 14만 원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뭐 매수가 일단 보신 것처럼 요 구간의 박스권 하단 자리 분명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18만 원 정도 오면 17만 5천 원부터 18만 원 정도 오면 일단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재매수를 내려왔을 때 그때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돈워리 포트입니다. 매주 월화 제가 출연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수익률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제가 이제 첫 방송 때 드렸던 종목인데, 당일 매수를 딱 드린 시초가부터 해서 바로 한 13% 정도, 바로 당일날, 다음날 나왔죠. 그리고 기가레인, 뭐, 현재, 저점 매수, 요거는 이제 편입시키고 매수가를 조금 아래로 제가 잡았었는데, 매수가 이하로 뭐 하루 이틀 정도 내려갔다가, 10% 수익권으로 지금 올라왔었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역시나, 드린 날 바로 시세가 폭발하면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났었고, 국전약품은 이것도 드린 날이었어요. 시초가 공략이었는데 시초가 드리고 바로 시세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좀 목표가를 딱 짧게 잡았는데, 자, 국전약품을 한번 보면 이날이었죠. 이날 시초가로 제가 이제 드렸고,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들 괜찮았고 치료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주는 아니었지만 후발주로 짧은 시세는 한 차례 공략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14,5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매도를 하라라고 말씀드렸었고, 일부 물량 손실권 안 가도록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대응을 여러분들 좀 안 되신다 하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뭐 모른 척 안 합니다. 방송에서 다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런 가격 전략들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심택도 CTK부터 볼까요? CTK. 자, CTK도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요날 제가 방송 월요일날 20일날 방송에서 드리고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를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랫꼬리에 길게 달린 것처럼 매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다음날 시세 나오면서 또 한 3, 4% 올랐는데,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또 한 5에서 10%는 그냥 수익을 챙기셨겠죠. 여전히 지금 주가 흐름 괜찮고요. 우상향 흐름에 썩는 플라스틱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환경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고,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이러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요거 만약에 저점 매수 하셔갖고 수익 챙기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조만간 온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날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던 종목이 바로 심택입니다. 전기전자 섹터가 계속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제가 이야기 드린 시점부터 해서 보면 엄청나게 심택도 이렇게 시세를 냈고, 뭐 코리아 서킷부터 해서 PCB 관련주들, 이 인쇄 회로기판 만드는 기업들 굉장히 큰 폭으로 다 올랐는데, 심택이 조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정기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다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에서 전기전자 섹터 좋고 거기에다가 그 안에서의 PCB 관련주들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딱 포트폴리오 편입한 날이 방송이 화요일날 저녁이니까 수요일날 제가 저점 구간 딱 시가부터 이하로 매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다음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 이상 수익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보면 오늘 제가 익절가도 좀 짧게 잡아드리고 했는데 뭐 아직 대응을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하셔도 돼요.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한 종목입니다. 그죠? 신고가 돌파를 했고 이렇게 이제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가를 일단 제가 손절가는 저 밑으로 이제 잡아드렸지만 매수가를 이제 수익권이니까 손절가로 딱 잡으시고 요 구간 이탈이 안 나온다 하면 이대로 상승하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내일 시가 상승 출발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뭐 권리락 걸린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직 대응 못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갖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리고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로 간 종목이 있거나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절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저는 전문가지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은 언제든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데 만약 손실이 나서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플러스 난 거는 막 자랑하면서 마이너스 난 거는 얘기 안 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다 대응을 하실 수 있고 또 복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샵 0082로 이주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새로운 포트에 편입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은 바로 핑거라는 종목입니다. 손가락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 핑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고요. 금융 스마트 플랫폼 솔루션 핀테크 기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바일 뱅킹 시스템 컨텐츠 개발 구축 사업 영역을 이렇게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금융 서비스로서 지금 보면 독도버스라는 게 있나 봐요. 사실 저도 안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 이제 뭐 독도의 주민권을 갖다가 NFT로 만들어 갖고 뭐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한정돼 있는 뭐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 주가 뭐 NFT 가격은 뭐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핑거 보시는 것처럼 요 저항 자리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내일 아침 시가부터 매수 공략이고요. 시가 이하로 만약 내려오면 분할 매수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24,1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노란톡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 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마지막으로 정리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고 종목별로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권리락 걸리게 되면 주가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전자 섹터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싶으니까 이쪽 섹터들 조정 나온다라면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 오늘 테마주들처럼 좀 강한 종목들, 강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대장주 위주로 트레이딩 하신다면 괜찮은 수익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또 문의 주시면 좋으니까요.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당첨자가 있네요. 자, 도너리 스탁 이벤트 보내주신 분들 하단에 지금 보면 전화번호 뒷자리 나오고 있습니다. 5분 축하드리겠고요. 내일 아침에 문자 갈 테니까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6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